을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로 가면 다운로드만 있는 게 아니고 다큐멘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눌러보면 레퍼런스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매뉴얼에 들어가서 각 펑션의 함수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옵션 어떻게 바꾸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다 일일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레퍼런스만 잘 참고하면 기 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또 체계적으로 막 공부하고 이러기는 뭐 바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쉬운 설명을 하는 책도 이제 있습니다. 이 책도 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무료더라고요. 여기 우리 강의실 맨 밑에 가면 참고 문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참고 문헌에 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깃 입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이 참고하면 깃을 어느 정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깃을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입문편에 들어가서 간략하게 이제 내용을 보면 됩니다. 뭐 캐릭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기본 원리는 이겁니다. 이 git이라고 하는 그거를 왜 사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 동작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제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 코드를 시간별로 관리를 한다거나 할 때 필요한 게 버전 컨트롤 시스템인데 Git을 사용하면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용어를 이제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GitHub 쪽에 레파지토리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내 PC에 있는 게 아니고 이 GitHub이라고는 웹서버 쪽에 있는 저장소이기 때문에 원격 저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저장소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용어를 한번 보는데, 자, Git을 위한 레파지토리가 존재합니다. Git 레파지토리가 있는데, 자, Git 레파지토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스 코드를 저장하는 위치입니다. 저장하는 위치인데 이 저장하는 위치는 두 개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원격 저장소, remote repository는 우리가 GitHub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고, local repository는 내 PC에 있는 거고, 내 PC에 이제 Git을 이용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를 하는 거. 자, 그래서 저장소 뭐 만드는 거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다 해봤으니까 넘어갈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용어를 한번 보면 자, 저장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저장소가 있는데 이 저장소에 이제 올리는 거는 우리가 업로드라고 하진 않고 그러니까 푸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푸시는 이제 미는 거니까 내 소스 코드를 이 여기는 로컬 저장소로 되어 있는데 원격 저장소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원격 저장소가 있으면 이 원격 저장소에 내가 푸시하면 내가 만든 소스 코드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필요할 경우에 원격 저장소에 저장된 소스 코드를 내가 갖고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갖고 오는 거는 풀이라고 합니다. 풀. 그러니까 푸시 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 원격 저장소 쪽으로 올리는 거는 푸시. 원격 저장소에서 내가 갖고 있는 PC, 깃을 깐 이 PC로 오는 거는 풀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은 소스 코드를 편집을 하더라도 충돌이 나지 않는 방식이 깃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 깃을 처음 쓰게 되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용어가 좀 다르다는 건데 이 커밋이라는 용어도 조금 생소합니다. 커밋. 그러니까 커밋은 우리가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잘 쓰지 않는 용어긴 한데 이제 커밋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커밋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기록한다는 뜻도 있으니까 이 말뜻 그대로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커밋입니다. write이라고 하지 않고 커밋이라고 한 거는 좀 뉘앙스가 이제 커밋에 가까워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커밋은 이제 굉장히 좋은 뜻으로 이제 기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고 내 동료를 위해서도 이 소스 코드의 변경 사항을 요약해서 이제 써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 사항 기록이라 하는데 내가 지금 변경한 코드를 어떤 부분을 변경했는지 요약해서 쓰는 겁니다. 요약해서. 그래서 커밋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소스 코드를 이제 저장할 때마다 어떤 거를 바꿨는지 이제 커밋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커밋을 이제 날려서 이 커밋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소스 코드의 변경 사항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쓰는 이 소스 코드, 우리가 작성하는 소스 코드에 대한 꼬리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는 굉장히 길잖아요.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설명문을 포스트잇 같은 걸로 딱 붙이는 겁니다. 딱 붙여서 자, 현재 시점에서는 내가 이런 부분을 고쳤다라고 하는 거고, 시간이 더 지나서 내가 또 변경사항이 생기면 다시 커밋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커밋은 변경사항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 그래서 커밋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는 뭐 규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하면 되는데 커밋 할 때는 보통 이제 어떤 사항을 변경했는지 요약을 이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요약이 다 끝났으면 변경한 이유도 작성하는 게 좋다라는 거. 이 커밋을 쓰는 이유는 내가 변경한 이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길게 써도 안 좋고, 그럼 요약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너무 약하게 쓰면, 너무 단어만 한 단어 딱 넣어놓으면 지금은 아는데 몇 달 뒤에 보면 내가 여기서 이 소스 코드를 뭘 변경했는지 알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서 한 2, 30자 정도 되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 소스 코드에 대한 변경 이력을 커밋, 그러니까 기록을 해두면 다음번에 볼 때 좋은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GitHub 쪽으로 소스 코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면 반드시 커밋이 있어야 됩니다. 커밋은 그냥 단순히 설명문, 포스트잇 정도가 아니고 얘가 없으면 GitHub 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소스 코드를 저장소, 레파지토리에 저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커밋을 해야 됩니다. 커밋해서 내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을 붙여 주어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커밋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들었으니까 직접 한번 실행을 해봐야 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한글로 설명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써보면 되는 거거든요. 써보면 돼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 이 설명을 참고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설명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즈도 있고, 뭐 내가 콘솔로 하면 콘솔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좋은 기능을 이 책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깃에 있는 다큐먼트를 이제 참고하면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깃을 이제 깔았으니까 깃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우리 하나하나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강의실에 가면 그 git 명령어를 중요한 거를 몇 개 집어넣어 뒀습니다. 그 git 명령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git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럼 현재 내가
소스 코드 관리하고 싶은 위치가 있겠죠. 나는 마이클라우드 1이라고 하는 소스 코드를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폴더로 접근을 합니다. 이 폴더로 접근해 가지고 여기에는 소스 코드가 이제 바뀔 때마다 GitHub 쪽에 있는 레파지토리, 우리가 생성한 레파지토리 마이클라우드 1 쪽에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건데, 요걸 한번 직접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명령창을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한 다음에 change directory cd 눌러서 디렉토리를 바꿉니다. 자, 바꾸고 여기서 이제 git에 대한 각가지 이제 실행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은 git을 처음 깔았잖아요. 처음 깔았기 때문에 이 git에 대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당연하겠죠. 왜 당연한가 하면 요즘 컴퓨터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잖아요. 자, 누가 사용하는지 그 기록을 안 해둘 수는 없기 때문에 꼭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git이 여러분의 소스 코드를 GitHub 쪽으로 올립니다. GitHub은 우리가 이 회원 가입해가지고 로그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리모트 레파지토리 입장에서는 누가 이 저장소를 쓰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내 PC에 있는 git은 이걸 모릅니다. 몰라서 여기에 대한 사용자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git의 명령어 밑으로 가면 git configure라는 게 있습니다. git configure는 이제 등록된 정보입니다. 등록된 정보. 그래서 git 해가지고 config 해서 리스트를 한번 보면 현재 등록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유저 네임하고 이메일인데, 이건 내가 등록한 적이 있으니까 이제 뜨는데, 여러분은 이제 처음 하기 때문에 이 등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일단 유저 네임부터 등록을 해 볼까요? 자, git config에 가서 등록을 하는데, 이 git은 기본적으로 이제 폴더별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폴더별로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컴퓨터는 내가 그냥 단독으로 쓰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모든 폴더에 다 영향을 받게 글로벌하게 유저 이름을 이제 바꾸겠습니다. user.name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누가 이 소스 코드를 변경을 했는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여러분의 이름과 이메일입니다. 이름과 이메일. 자, 이걸 등록을 해주고 이름을 이제 등록을 했고요. git configure에 가서 자, 글로벌로 자, 이제 보는데 글로벌로 유저 이번에는 이메일. 유저 이메일은 요 부분에 있는 설명입니다. 유저 이메일을 이제 바꿉니다. 유저 이메일은 여러분의 이메일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도 바꿨습니다. 이 변경사항이 제대로 됐는가 보려면 자, 설정, git configure에 리스트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등록한 이름으로 바뀐 거를 이 부분을 읽으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git을 여러분 컴퓨터에서 사용할 준비는 다 끝이 납니다. 자, 다 끝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git을 사용하면 되는데, 마이클라우드 1에 있는 소스 코드를 내가 GitHub에 만든 마이클라우드 1으로 이제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먼저 보내려고 하면 git에 대한 그러니까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 생성하는 방법이 git의 init입니다. git의 init. npm에서도 init 하면 패키지 제이슨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git에서도 git init을 하면 git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폴더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이클라우드 1 쪽에 git을 위한 폴더를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git init을 누르면 됩니다. 얘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이 위치를 보라는 거니까 우리 한번 찾아가서 볼까요? 마이클라우드 1에 보면 .git이 생겼죠. 이게 안 보이면 숨김 항목을 감추도록 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숨김 항목이 안 보이고 이걸 누르면 숨김 항목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숨김 항목을 보이도록 하면 여기에 대한 git을 변형하기 위한 정보들이 다 여기 기록이 되게 됩니다. git에 대한 가까이 정보를 기록하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이제 git을 쓰다가 프로그램이 꼬이는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생기면 과감히 여기에는 git을 그냥 딜리트해서 지우면 됩니다. 지우면 git이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가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it을 지웠으니까 생성하고 싶으면 git init 해가지고 다시 생성을 하면 됩니다. 생성하면 git이 생기게 되고, 자, git을 이제 다 했으면 우리가 현재 이 PC에 있는 이 소스코드 영역과 영역에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서 git 작업을 하니까 이 PC에서 작업하는 공간은 이제 명확합니다. 이 PC에서 작업하는 공간은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자, 이 PC에서 작업 공간에 있는 소스 코드를 GitHub 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어디로 보낼 건가를 Git 쪽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주는 작업이 Git Remote입니다. Git Remote은 원격 레파지토리에 대한 정보를 Git 쪽에 알려두는 겁니다. Git Remote으로 가서 add를 하는데 그 이름은 오리진으로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는 위치는 이 위치가 됩니다. 이 위치는 뭐예요? 이 위치는 현재 내가 GitHub에 만들었던 새로운 레파지토리의 주소가 됩니다. 그 주소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해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리모트 애드를 해줍니다. 자, 리모트 애드를 해주면 이제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Git하고 GitHub하고 이 설정은 끝이 나게 된 거죠. Git하고 GitHub하고는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거 하고 있는가 하면, 자, 내 PC에 이제 Git을 깔았고 나는 GitHub 쪽에 새로운 레파지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레파지토리 이름은 mycloud1이라고 하는 레파지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Git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내 PC의 정보도 알려줘야 되고 GitHub의 정보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자, 내 PC에서 어떤 위치에서 Git을 실행시킬 건지는 git init으로 알려준 겁니다. git init을 하면 현재 폴더에 git이 동작하기 위한 여러 자료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GitHub 쪽의 정보도 git에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 정보 알려주는 거, GitHub 정보 알려주는 거는 git remote입니다. git remote에 add를 하면, 자, GitHub에 어떤 위치로 내가 리모트 레파지토리를 등록할 건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폴더에 있는 내용을 여기 add한 요 오리진 쪽에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그 git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렵지는 않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를 뭘 할까? 업데이트를 어떤 거 할까? 이제 생각을 할 건데, 대부분 이제 현재 소스 코드에 있는 정보를 전부 다 보내기 때문에 git add all 하면 됩니다. 그럼 현재 내가 보낼 정보를 어떤 건지를 선택을 하는데, 그러니까 git이라는 건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어떤 소스 코드를 관리할 건지 내가 파일별로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파일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폴더 전체를 관리하는 거니까 현재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을 git 쪽에 내가 보내겠다고 하면 git add all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파일을 이제 git이 전부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누르면 자, 얘가 다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파일에 대해 가지고 그 정보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결과는 어디에 저장되는가 하면 우리가 아까 git-in으로 생성을 했던 .git이라고 하는 폴더에 현재 내가 등록한 이 파일이 다 파일 정보가 이 .git 쪽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근데 현재로는 git add만 했기 때문에 GitHub 쪽에 정보가 가진 않았습니다. GitHub 쪽에 정보가 가진 않았고 현재 파일 내가 어떤 파일을 버전 컨트롤 시스템으로 관리할 건가 이때 버전 컨트롤 시스템은 git이 되는 거죠. 자, 어떤 걸로 이제 관리할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itHub 쪽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GitHub 쪽으로 보낼 때 꼭 해줘야 되는 게 커밋을 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커밋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GitHub 쪽에 보면 커밋하는 방법도 여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git commit이라는 거 치고 다시 m이라는 거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건가 하는 건데 여기 쌍따옴표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first commit이 꼭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메시지의 예시입니다. 내가 변경한 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한 사항을 first commit 쪽에 이제 담아두면 되는 겁니다. 담아두면 이제 되는 거고 우리도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의 꼬리표를 포스트잇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git 자 commit 해서 자 init 자 웹서버를 초기화를 했다 하고 여기에 이제 더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붙이면 되는데 현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란으로 두겠습니다. 자, 현재 내가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 소스 코드의 변경 사항이 뭔지 요약을 하고 요약이 끝나면 추가적인 이제 설명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을 현재 소스 코드에 포스트잇으로 딱 붙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커밋을 한번 합니다. 자, 커밋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커밋까지 하면 그러면 데이터가 GitHub 쪽에 갔구나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커밋은 포스트잇 붙이는 거니까 아직 GitHub 쪽에 발송이 된 게 아닙니다. GitHub 쪽에 발송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겠습니까? GitHub 쪽에 발송하려고 하면 푸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푸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 푸시 명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git 자, 푸시 해서 u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u는 여기 있는 u는 업데이트라는 뜻입니다. 자, 업데이트를 이제 해주는데 그러니까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바뀐 부분만 이제 GitHub 쪽에 보내주는 거죠. 전체 소스 코드를 git 푸시할 때마다 전부 다 보내는 게 아니고 바뀐 부분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날짜별로 이 커밋을 하면 커밋하고 커밋 푸시를 하면 변경된 부분이 GitHub 쪽에 딱 기록이 돼서 보기 편하게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줘요. 그럼 내가 코드를 내가 어떤 부분을 계속 바꿔가고 있는지가 이 날짜별로 혹은 시간별로 추적이 됩니다. git push에서 업데이트 옵션을 하고 그 다음에 오리진인데 오리진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등록했던 remote repository입니다. 요 오리진 이름이 요 GitHub에 있는 mycloud1이라는 위치니까 요 위치에 이제 보내준다는 건데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여기에 이제 이 마스터
라는 거를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프시에서 마스터라고 하는데 이 마스터는 이 브랜치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브랜치가 뭔지는 이제 좀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리진은 현재 있는 이 GitHub의 레파지토리 이름입니다. 이쪽에 이제 보내는데 요 레파지토리에도 이제 마스터라고 하는 브랜치, 나뭇가지가 있는 거죠. 소스 코드가 이제 퍼져나가는 모양이 나뭇가지랑 닮아서 이제 브랜치라고 있는데 내가 특별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 브랜치 이름은 다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쪽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이쪽에 권한 설정이 좀 잘못됐다고 하니까 뭔가 지우고 이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건가 하면 지금 이 GitHub 쪽에 이제 저장을 하는데 요 GitHub에 대한 이 접근을 허락을 해줘야 되거든요.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 이게 썼던 부분에서 어, 뭔가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업데이트가 지금 안 된 상태라서 좀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상태로 가면 좀 골치 아프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 설치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GitHub에 접근하기 위한 이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이제 요청을 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등록할 때 사용했던 등록할 때 사용했던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GitHub 쪽으로 이제 올라갔을 거고요. 지금 이 PC에서는 예전에 이제 썼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록으로 GitHub 쪽에 로그인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모트 쪽에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경우면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 조금 귀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강의실에 설명을 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 GitHub 정보를 좀 삭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용자 계정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직접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사용자 계정으로 가서 여기서 한번 제어판 가가지고 자, 사용자 계정으로 가서 변경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럼 자격증명 관리자라는 게 뜨잖아요. 자격증명 관리자에서 자격증명 윈도우즈 자격증명 관리 쪽으로 가서 자, 일반 자격증명에 보면 로그인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 이제 GitHub 쪽이 이제 있을 겁니다. 이쪽에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자, GitHub 쪽에 자격증명 한번 등록을 해 봤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GitHub을 쓰다가 보면 이제 이 한 PC에 이 공용으로 이제 쓰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 사용자가 그러니까 GitHub 쪽에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 PC 하나당 GitHub 연결은 딱 하나만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이제 쓰는 경우는 이제 사용자 계정을 이렇게 삭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는
사용자 계정으로 이제 들어가서 자격증명 관리자에 이제 윈도우즈 자격증명 이쪽으로 이제 가서 하는데 여기에 GitHub이 이제 떠야 됩니다. GitHub이 뜨면 그 뜬 GitHub을 여러분이 삭제를 해주면 이제 등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명령 프롬프트 쪽이 지금 리프레시가 지금 안 된 것 같으니까 이걸 다시 명령창을 한번 열어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푸시하고 싶은 영역으로 다시 찾아가야 되니까 물론 찾아가서 자, 여기에 이제 git 해서 푸시 자, 업데이트해서 오리진에 있는 마스터 쪽에 이제 집어넣는 게 이제 목표인데 이 사용자 계정에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GitHub에 이제 사인인 쪽이 이제 뜨면 얘 가지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아까는 이제 예전에 이제 기록된 정보가 있었는데 그 기록된 정보를 삭제하려고 봤는데 삭제할 공간도 없어서 이제 GitHub 정보를 다시 등록을 했잖아요. 다시 등록했는데 그것도 이제 리프레시가 잘 안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리프레시가 돼서 이제 사인인을 하라고 됐습니다. 자, 이제 인증이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증이 됐으니까 여기에 우리 원래 GitHub의 레파지토리를 보면 리프레시가 돼서 이제 내가 아까 만들었던 이 소스 코드 정보가 전부 다 GitHub 쪽에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코드 개발하다 보면 Git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GitHub 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Git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서 해결을 해 가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Git의 명령어를 치면서 브랜치라는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드에도 보면 이 브랜치는 마스터 브랜치가 디폴트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브랜치는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랜치가 하는 역할은 뭔가 한번 보면 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 내가 코드 개발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마스터 브랜치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코드 개발하는데 이 코드를 살짝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면 가지치기를 해서 새로운 영역을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브랜치를 내가 정의를 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치라고 하는 거는 자, 내가 코드 개발할 때 그 코드 개발할 때 그 갈림길을 이제 표시를 한다라고 하면 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이 나무에 있는 이 나뭇가지랑 같기 때문에 나뭇가지도 한 방향으로 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을 때 가지치기 해가지고 뻗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현재 개발하는 코드 외에 뭐 테스트를 해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코드 가지고 다시 한번 변경을 하고 싶다든지 이럴 때 간단하게 이제 분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브랜치가 됩니다. 근데 통상적인 경우는 우리가 뭐 브랜치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마스터 브랜치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브랜치를 만들고 싶으면 git에 브랜치 명령이 있기 때문에 git 브랜치 이용해서 브랜치를 생성을 해서 그 브랜치로 내가 이 소스 코드를 관리를 해 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Git과 GitHub을 계속 사용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뭐 GitHub의 레파지토리나 Git 자체를 삭제를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git 설명이라든지 git의 다큐멘트 이용해 가지고 내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리모트 레파지토리 등록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 등록된 이름이 실수가 나서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git 쪽에 가면 레파지토리를 삭제하는 명령을 제공합니다. git remote remove로 이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it remote remove 그래서 오리진을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아마 이제 컨피그에 있을 겁니다. 리스트를 한번 보면 여기에 브랜치는 이제 마스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 정보는 보이지가 않네요. 또 레파지토리 정보를 새로 추가하고 싶으면 git의 레파지토리 쪽에 가면 이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에 가면 HTTP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 이용해 가지고 git과 github이 통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git remote add origin 해서 얘를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컨피그에 변경이 있는가 볼까요? 여기에 있었네요. remote origin 주소가 이제 등록된 거 볼 수가 있고 아까는 이제 삭제했으니까 여기 찾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리모트 레파지토리를 이제 변경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git 설정한 거를 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한번 가보면 여기에 my cloud 1에 git을 등록을 했는데 얘를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면 됩니다. 삭제를 했습니다. 자, 삭제를 한 상태고 삭제했으면 이제 git 정보 자체가 완전히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git init 하면 git 정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러면 git이 전부 다 초기화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리진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오리진도 마음에 안 들어서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리모트 레파지토리에 가서 그 세팅즈에 갑니다. 세팅즈에 가서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데인저 존이 있고 여기에 delete this repository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얘를 타이핑을 해서 삭제하라고 하니까 복사해서 집어넣어 줍니다. 삭제하면 이제 복원은 안 되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얘는 이제 비밀번호도 넣으라고 나오네요. 비밀번호 넣어서 삭제를 합니다. 삭제하면 이제 끝이 난 거죠. 끝이 난 거라서 다시 만들고 싶으면 new repository 가서 다시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cloud new 이름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마음대로 이제 만들어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아까와 같이 git repository에 주소가 뜨니까 얘 가지고 remote add를 해주면 됩니다. 자, remote add를 해서 요거 대신에 새로 바뀐 걸로 이제 하면 자, 오리진 등록이 됐고요. 자, 이제 내가 현재 있는 파일을 똑같이 더해서 add all 해서 전부 다 더합니다. 그래서 커밋도 이제 해줍니다. git commit 해서 자, 메시지는 first commit 이라고 이제 등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git push 해가지고 현재 있는 이 소스 코드를 클라우드, 그러니까 GitHub 쪽으로 이제 보내줍니다. git push해서 업데이트.
해서 오리진에 가는데 오리진 중에서도 마스터 쪽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마스터. 여기는 지금 보이진 않는데 기본 디폴트는 이제 마스터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브랜치 바꾸고 싶으면 이 명령어 이용해 가지고 바꿔도 되는데 굳이 이제 바꾸진 않기 때문에 오리진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마스터로 푸시를 합니다. 한번 길은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편하게 설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리프레시 해보면 내가 만든 웹서버가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